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시각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미 군 당국은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6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입니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발사가 남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측과 대화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정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된 이후에 남북한의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SLBM을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것만 성공했는데 한국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한국의 기술이 한 발 앞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국 미사일을 두고 초보적이라고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지만 현실은 북한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장관은 결국 북한이 한국과의 군비 경쟁의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경제가 버텨내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것을 보고 한국에도 언제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군비 경쟁의 판을 묶어놔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남북관계 회복에 찬스가 왔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것은 기선 제압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어마어마한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7에서 8톤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은 4톤이 아닌 6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4톤 개발은 끝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연구하고 있던 셈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가 7에서 8톤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거리가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시험 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15일 군이 공개한 미사일의 발사 영상은 4톤이 아닌 2톤의 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이 가짜 현무사 영상을 공개한 것은 현무사 미사일의 영상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알려져서는 안 될 극비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현무사는 엄청나게 무거운 탄두를 단 만큼 형태도 가분수형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이 최근 6톤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에서 8톤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6톤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7, 8톤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15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톤의 탄도미사일은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3m 안팎의 정확도로 제주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했습니다. 7, 8톤급 재래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음속에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전술핵 무기와 파괴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가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 SLB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핵 문제를 다루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현 주 오스트리아 겸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가 전임 의장국인 캐나다에 이어 내년 9월까지 1년간 IAEA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이 핵무기 확산 방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임무로 하는 IAEA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1957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64년 만에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AEA 의장국은 8개 지역 그룹에서 돌아가면서 맡는데 지금까지 극동지역 그룹 순번의 의장직을 7번 중 6번이나 일본이 맡는 등 사실상 독점하면서 수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일찌감치 입후보 의사를 밝혀 중국과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나머지 극동 5개국에 사전 양해를 끌어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형평성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해 일본이 수긍했고, 극동그룹 전반적 분위기도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 핵 검증을 비롯한 실질 사안을 논의, 심의하고 총회에 권고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관이며, 이사회 의장은 내년 5차례 열리는 이사회를 주재하고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무국으로부터 모든 의제에 대해 브리핑도 받게 됩니다. 한국이 IAEA 의장직을 수임하면서 북핵 문제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 등 현안에 있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사회 의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성과 불편 부당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장국이라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사회 준비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더 활발하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IAEA의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여와 기여를 확대하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